여러분 라나입니다. Excuse me.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란 공격 상황을 분석하고 최전선에서 진행 중인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딥스테이트의 네트워크와 자금 체제를 겨냥한 공격이라 그랬죠, 어제.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공습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자금을 체제를 공격하는 겨냥한 공격이라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라나 방송에서나 하는 거지, 다른 데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정권 리짐 체인지, 뭐 정권 뭐 이양이다, 뭐 그런 리즘이라는 말은 정권이라는 소리인데, 그게 이제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약자로 IRGC거든요. 거기가 조작한 네트워크를 그 이란의 리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13개의 그 혈통 가문 세력과 얽혀 있고, 이들이 미국에 반대하는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엔티 아메리카죠,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뭐 옛날에 이란이 뭐 데모할 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뭐 데스 투 아메리카, 뭐 아메리카에게는 뭐 죽음이다, 뭐 이러면서 이란이 항상 그렇게 외쳐왔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 트통의 강점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로 죄송합니다. 지렛대로 바꾸는 것이 그 트통의 장점이에요. 강점이지, 강점. 그래서 대리 세력이 을 교란하는 건데, 3월 7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언급된 확전 위협에는 베이루트 다히에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기지 공격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헤즈볼라 그런 세력들을 교란시키는 게 이제 이 트통의 그 전략적인 움직임에 하나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이란에서 베네수엘라 민병대로 가는 무기 공급 흐름을 끊기 위한 거고, 그렇게 되면 브루클린에 있는 차바드 관련 중개 네트워크가 고립됩니다. 이들은 선거 개입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리고 압수된 통신 기록을 통해서 트통은 협박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3월 8일 에어포스 원, 트통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죠. 그 에어포스 원 탑승 중에 ABC 기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언에 따르면 트통은 공격 대상을 확대할 거야, 뭐 이러한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 목표에는 테헤란 중앙은행 금고도 포함되어 있고, 금융의 중심지를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고, 테헤란 중앙은행 금고에는 생테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재벌들과의 거래 기록이 그 안에 있을 건데,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이 돈은 미국에서 언론 보도를 막는 활동에 그동안 사용되었었습니다. 만약 이 자산을 압수하면 제네바의 페이서 가문 자산 연결도 드러나게 될 거고, 그 자금은 런던에 있는 65 그레샴 스트리트 등에 있는 그러한 회사들, 금융 회사들을 통해서 러시아 게이트 같은 심리전 작전에 돈이 사용됐었던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요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목표는 마샤드 안전 가옥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탈주자 모집 조직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은 정보는 워싱턴 DC FBI 본부 후보 빌딩이에요. 그 안에 있는 딥스 요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보호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탈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워싱턴 DC에서 협력했던 자들을 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발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식이 베네수엘라 작전과 비슷하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때 마두로의 정보가 군 내부의 배신자 이름을 밝혀냈다고 주장을 밝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방법들은 시카고 지하 조직의 마피아 클럽이라든가 이란의 마약 밀수 경로와 연결된 조직을 해체하는 데에 지금 이러한 작전들이 아주 주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통의 발표들은 심리적인 우위를 만들면서 상대가 항복하도록 압박을 하고 그 결과 독점적인 통제권을 얻도록 만드는 전략이죠. 요게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계속 트루 소셜이나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우리가 이겼지, 뭐 쟤네 뭐 다 죽었지, 뭐 이를테면 뭐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우위를 우선 자기가 그냥 우위를 점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제 굉장히 몰리고 아주 약세에 몰리면서 상대가 항복하도록 압박하는 이러한 작전을 지금 심리전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월 9일 트루소셜에 올린 석유 가격 관련 글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을 세계 에너지 시장을 결정하는 중심 위치에 두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해킹 활동에 자금을 대는 흐름이 약화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은 트통에게 사우디 왕가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 사우디 왕가를 로스차일드 석유 세력에 맞서는 방향으로 그런 돌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과 어떤 기술 측면에서 어떤 지렛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카라지 근처 이란 연구소에서 방향성 에너지 무기 이게 뭐냐면 DEW 얘기하는 거예요. Directed Energy Weapon.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방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굳이 번역을 했는데 그 이란 연구소에서 DW 시제품을 확보하면 그 기술이 그 엘리트들에게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 엘리트들은 그 몬테리오 캘리포니아 몬테리오에서 계속 모였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기반 시설 파괴 활동을 그동안 해왔는데 기반 시설이라는 게 인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프라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트통이 말한 무조건 항복 그 요구하는 으로 해서 그 요구에는 그 무조건 항복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정권 기록 보관소 공개를 다 포함해서 무조건 항복해라. 그 기록에 그 기록도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라. 그 기록 안에는 예루살렘 지하 터널에서 차바드와 맺은 비밀 협약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 자료는 마이애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쿠슈너 가문 네트워크에 대해서 트통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권력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권력이 통합되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면 만약에 상황이 쿠바까지 확대를 된다면 트통은 아바나 항구를 장악하게 될 거고 이것은 지금 2026년 올해 1월부터 진행된 베네수엘라 석유 봉쇄와 연결되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소로스 재단 네트워크가 약해집니다.
그 재단들은 미국 사회 분열을 만드는 활동에 부단히도 자금을 지원하고 노력을 해왔죠. 소로스가 엄청나게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틀란타의 딥스의 민병대가 2026년 올해 중간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트통이 가장 대담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전쟁을 세계주의 세력이라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야. 암덩어리 제거하는 수술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물론 이게 트통이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3월 8일 이란에서 학교가 실수로 공격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 백파이어 반발을 만들 수도 있는데, 트통이 정한 구체적인 공격 목표들을 보면 그가 미국의 세계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이가서 치고 뭐 엑시 플랜도 없고 뭐 아무런 뭐 큰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는 거죠.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공습을 시작하고 하는데 계획 없이 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어디를 갈 바를 모르고 저렇게 계속 전쟁을 끌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페이설 가문은 서로 연결된 13개의 혈통 가문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페이설 가문입니다. Payseur 스펠링은 그래요. 그래서 이 혈통은 제가 뭐 여러 페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메로빙고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여러 가지 reptilian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그런 기원을 가진 그런 존재들과도 연결이 되는 가문이다. 이 가문들은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 제국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트통의 주변에서는 눈에 보이는 정치 세계를 넘어서 이런 혈통들이 현실을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트통은 이런 어둠 속의 세계를 계산된 인식으로 바꾸려고 이번에 이란을 이렇게 공습하면서, 뭐 제가 이란의 공습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 연일 지금 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어도 정말 많은 정보를 지금 들으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세밀한 이런 작전과 모든 계획들이 이런 어둠 속의 세계, 그들이 13개의 혈통 가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유지해 왔던 그러한 어둠 속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바꾸는 그런 일을 지금 트통과 힘모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통은 비밀 브리핑과 동맹을 통해서 권력을 움직이는 구조를 알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고,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깨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제에 그 지하 시설의 여러 가지를 전부 망가뜨리고 폐쇄하고 폭발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하에서 딥스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었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거를 들으셨던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거는 지금 시리즈로 쭉 같이 들으셔야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송에 그 제목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계속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트통은 그들의 이름이나 어떤 모여서 하는, 비밀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행동들, 또 그 비밀의 장소들,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행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며 트통이 하는 대응책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제가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드머럴 라저 해군 제독이 과 200여 명의 군 장성들이 힘모자죠. 트통에게 가서 출마 좀 해달라 하고 2015년 그때 얘기할 때에 지금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모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니까 이 딥스의 그들의 여러 가지 내용과 그들의 영적으로 어떻게 타이가 돼 있고 영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행동들을 해왔는지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죠. 힘모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제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미 브리핑을 듣고 이미 대통령 일기 때부터 됐을 때부터 그런 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트통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쓱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래 그러고 못 들으실 내용이 많아요. 제 방송을 뭐 5년 반 이제 이상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쭉 연결이 돼서 이해가 쉽겠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이나 뭐 이런 이제 막 깨어나신 분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알고면 점점 더 깨어나는데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깨어난다,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깨어난다는 건 뭘 깨어난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럼 뭘 깨어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인류가 딥스 어떤 극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 인류를 장악하고 모든 인류를 노예 삼고 극소수가 모든 이 인류를 이끌고 나갔다는 가진 속임수와 악행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인도 자기들이 알아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세상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씨풀들이고 잠자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을 알고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렇게 점점 이런 방송 들으면서 깨어나서 야 진짜 이런 세상이었구나 하고 이런 깨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안다는 것이 깨어났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깨어나긴 뭘 깨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서 그런데 그게 아마 라스 네임인 거고 그러면 루시엔인데 루시엔이라는 거는 이제 루시퍼에서 그 단어가 유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엔 페이서는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에 있는 요새처럼 보호되고 철저하게 세상과 세상에서 떨어진 그런 샤토가 뭐냐면 성이란 소리예요. 그런 성에 숨어 살면서 여러 가지 의식적인 방식의 자산 이동을 거기서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스위스 얘기했죠. 스위스가 중립국이고 2차 대전 1차 대전에도 스위스는 절대 폭격을 안 했다 그랬죠. 그리고 스위스는 철저하게 보호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과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냐? 중립국가는 무슨 중립국가? 이들의 딥스의 수장, 제일 꼭대기, 가문들의 꼭대기, 걔네들이 다 거점이 살고 있는 곳이 스위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그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그 중심지로 얘들이 써왔기 때문에 스위스는 안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폭격 안 했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페이서 그 가문은 1800년대에 철도 독점 사업을 처음 만든 가문이고, 그들은 미국의 기반 시설 인프라 그런 시설 안에 여러 가지 비밀적인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숨겨놓고 그렇게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철도 선로 배치를 거꾸로 된 오각형으로 만든다든지, 또 레일라인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건데 그걸 모아서 통제하려고 했었고, 트통은 2017년 브리핑에서 그들의 파일을 봅니다. 보게 되고, 그 파일이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페더럴 리저브의 조작과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런 파일을 보게 돼요, 트통이. 그래서 그런 파일에, 연방준비제도의 파일에 보면 부채는 이제 빚이죠, 빚. 그래서 debt based란 말을 써요. 그래서 부채 기반의 노예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원히 사람들은 빚지고 살게 만들고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들의 사람들의 사람들이 인생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게 아니고 그냥 곤고하고 힘들고 그냥 아주 그냥 헉헉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인류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이들이 이러한 제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에너지와 여러 가지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인프라를 얘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로서린이 영국 버킹햄셔에 숨겨진 저택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들이 뭐 어느 한 곳에만 살질 않죠. 뭐 여러 군데에 그들의 성 같은 집들이 있고, 그 와데스텐 매너, 그 아래 지하 금고에서 블러드문, 붉은 달이라 그럴까요? 뭐 그러한 의식도 진행을 하면서 얘네들은 영적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해야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힘도 받고, 그러면서 그 신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일을 항상 얘네들은 해요. 그 의식에는 여러 가지 참가자들이 침묵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묻고두는 역할도 하고 의식 안에서 별일을 다 하나 봐요. 그리고 트통이 2018년에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결정은 중동에 있는 조그맣까마한 레일라인 네트워크를 방해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겁니다. 네트워크는 심리 에너지 그를 모아서 세계적인 환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가문은 맨하탄 록펠러 센터 지하 연구실에서 조그맣까마한 그러한 그 의식들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에 그 겨울에 가면은 거기 아이슬링크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그게 가만히 있어 보자. 거기가 피프스 에버뉴하고 한 뭐 47가 48가 뭐 그때 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뉴욕에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근데 그 뉴욕에 락커펠러 센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록펠러 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가 굉장히 큽니다. 건물이 이제 이렇게 큰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록펠러는 비밀 우생학 연구와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 그 의식을 치르고 그 여러 가지 CRISPR 그 유전자 기술과 결합돼서 여러 가지 그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실험을 했다는 거를
트통이 2020년에 압수한 문서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혀져 있는 문서를 압수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는 흰 고무신 아시죠? 흰 고무신 알죠? 그런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복종하는 남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는 그런 성향을 새겨 넣는 역할도 한다. 그러한 것까지 생각해서 이들이 그런 흰 고무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면까지 얘들이 다 그런 거를 체크를 해 본 거예요. 그런 걸 포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흰모자가 있고 흰모자와 지금 그 딥스의 싸움이죠 우리가 지금.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못하게 하려는 타임라인의 비밀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그 흰모자는 우리 삶을 두고 이제 4차원 세계에 4D 체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장기를 둔다 그럴까? 그 두는 우리한테는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그룹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딥스 그 은행가들 그 블러드라인 혈통으로 맺어진 그 은행가들, 왜냐하면 돈줄을 쟤네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업가들, 거기에 기생하는 기업가들, 그러한들 딥스들과의 싸움이죠 이게 지금. 그런데 그들이 그 숨기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어떤 시간표 타임라인이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과거에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저쪽 애들도 그런 집단 의식에 짜이고 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일이 정해지는 그러한 퀀텀 웹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인류가 만약에 이거를 이러한 저들의 그 속셈이랄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그들이 통제하는 그 그리드 그거를 몇 주 안에도 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딥스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라 했죠. 사람들이 깨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자기네들의 그 정체를 아는 걸 제일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 페이스 가문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숨어서 하고 이름도 항상 다른 이름을 쓰고 자기 앞에 하수인을 세워서 그들은 뒤에 숨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딥스가 그렇게 혈통 13개 혈통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적어도 몇백 년을 그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현실이 그 현실은 무한히 갈라지고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이제 관찰에 따라서 붕괴하는 그러한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뭐 그냥 영어로 말해 드릴 수도 없고 이게 이제 probability waves collapsing based on observation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이런 관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붕괴하는 그런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뭘 얘기하냐? 그들이 그 내부 고발자들을 처형할 정도로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자기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인류 전체가 하나의 어떤 뭐를 어떤 영화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같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관찰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더 이렇게 콜랩스니까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붕괴하는 그런 게 더 빨라진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뜻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잘 좀 이해하도록 설명한다는 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사실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보다 펀더멘탈한 그들의 의식 세계라 그럴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류를 그렇게 옥죄고 그렇게 지배해 왔는지 그러한 얘기를 좀 그 힌트를 좀 드리려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게 장황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계속 얘기할게.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아 저게 뭔 소리인지 알겠다 이렇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딥스가 이 여러 가지 그 훔쳐낸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옛날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집트의 파피루스 라든가 이제 마야 환상에 대한 베다 경전이라든가 또 아르콘의 타임라인 잠금에 대한 영지주의 문서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훔쳐내 가지고 고대 문서들이에요. 이런 문서들은 어떤 그걸 가지고 그 블랙 버짓 그 비밀 예산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작전을 통해서 그러한 작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훔쳐내고 그곳에 안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프 아시죠, 여러분? 기후 조작하는 그 할프의 전리층 조종이라든가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아이오노스페릭 트윅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리층 조종이라든가 또 선 얘기했죠. 지난번에 제가 스위스에 있는 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의 입자 충돌 실험 장치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들이 그 블랙버짓을 통해서 그들이 많이 그런 거를 원리를 알아내고 개발을 하고 쓰기도 하고 가진 악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목적은 과학이 아니라 사이언스, 과학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타임라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지들 뜻대로 수백 년 동안은 잘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최초의 시기가 됐죠. 지금 흰모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 천년만년 갈 줄 알았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나면 안 되고 또 그들의 실체를 알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들이 가장 신중하고 심각하게 했던 게 뭐냐면 미디어를 통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디어들이 다 쟤네들한테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언론과 방송이 완전히 쟤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 같은 걸 보여주는 거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거를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는 거. 여기서 이제 계속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지네들 딥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유리한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통제 그리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항상 자신들은 우리가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항상 현실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군림하고 보이도록 했다는 거죠. 제가 뭐 최대한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돈을 빼내고 훔쳐가고 이리저리 마련해서 그렇게 비밀 작전, 블랙 버짓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블랙 버짓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또 제일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지하를 팠다 그랬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할프라든가 선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블랙 버짓 그런 작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한편 이제 힘모자들은 이런 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힘모자 자신들만의 아주 썰을한 미묘한 그러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너징이라 그랬으니까 뭐 개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출된 정보가 있거나 연출된 사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어떤 진실의 공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가 힘모자가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뭐와 뭐와의 싸움이냐면 밝히려는 자와 숨고 절대 자기네 존재를 안 나타내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흰모자와 검은모자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렇게 내려왔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단지 판을 뒤집어 가지고 플리핑 더 볼드 그랬으니까 판을 뒤집어 가지고 그들만의 통제 방식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려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흰모자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해서 지금 작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까지 그러고 살았으니까 우리 모르고 살았죠. 잠자던 시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의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수십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려면 매니피스테이션이라 그랬으니까 알려지는 거, 뭐 명백화되는 거, 뭐 현실화되는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수십 년 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뭘 알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이상이 걸린 거예요. 수년이. 그 외에는 이제 집단 의식이 매우 낮고 사람들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것이 이제 불소라든가 제가 물에다 집어넣는 뭐 불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불소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물에다가 상수도 우리 수돗물에 불소 넣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은 딥스가 그렇게 일부러 했다 그랬죠. 사람들의 그 송과선을 이제 캘시피케이션 막 석회화가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좀 띵킹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그러한 플로라이드라 그래요. 불소를. 그래서 플로라이드라든가 전자기장, EMF 그 다음에 미디어 마인드 포그 미디어로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깨어나는 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과거에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기에 지금 그 그 백그라운드를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딥스의 바이브레이션을 낮게 진동을 낮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들이고 그 결과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어떤 소비주의 그냥 뭐 나가서 돈 쓰고 뭐 사고 뭐 이러는 거 있죠. 그 컨슈머리즘이라 그러는데 그 소비주의나 분열로 속으로 그들이 딥스들이 작정한 대로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한 거가 인류가 살아온 그동안의 그 현상이었는데 2020년 이후로 이 베일이 벗겨져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라든가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 솔라 플레어가 증가되고 또 슈만 공명 같은 거 상승 그런 것이 심장 박동 주파수가 기본값이 7.83Hz인데 그게 40Hz로 스파이크로 상승하고 5G가 의도치 않게 신경 연결을 증폭해 가지고 또 X 같은 플랫폼 트위터죠.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각성이 되고 그런 것을 전 세계에 그 메아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딥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5G는 이제 4G에서 5G로 갔죠. 근데 5G는 저들이 그 의도치 않게 오히려 인류에게 오히려 공헌하는 식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경 연결을 증폭하는 일이 그런 결과가 돼서 이거 딥스가 원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이러한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뒤에도 내용이 더 많은데 내일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그 어제와 더불어서 그 최전선 이란 최전선에서 진행 중인 그런 전략적 움직임 두 번째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좀 연이어서 지금 어떻게 그 딥스가 어떻게 그들이 원하던 타임라인으로 가지 않고 타임라인이 붕괴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거에 연결해서 내일 또 더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라나였습니다.